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갔지만 이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바로 내 금리에 적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25년도에 부동산 호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쉽게 내년 초반에 이제 상반기까지는 제가 진짜 15년간 이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런 시장은 또 되게 처음 겪는 상황인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맑은 날씨 어디 가십니까? 네, 지금 이제 오전에 업무 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준공이 난 현장이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서 이제 촬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꾸준히 뭐 주 한 2, 3회 정도 임차인 이제 되실 분들이 보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계속 가서 또 확인하고 또 사랑을 줘야 좋은 분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을 주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시집 장가를 간다고 해도 저는 약간 건물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멸실하면서부터 신축한 과정까지 저희가 다 키운 그런 느낌이라 자식 같은 건물들이거든요. 보통 뭐 결혼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짝을 만나려면은 내가 좀 나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어느 모임에 나간다든지 또 누군가를 뭐 미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건물도 우리 건물과 좀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계속 얘도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관심을 좀 주면은 또 빨리 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대표님 오전에도 되게 바빠 보이시고 맞아요. 오후에도 일정이 되게 많으신데 네. 요즘 뭐 일이 좀 바쁘신가요? 요즘 하는 일은 뭐 항상 비슷하니까 뭐 크게 뭐 바빠졌다 이렇게 느끼는 건 없는데 매일매일 이제 하는 일들과 또 추가적으로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트렌드가 계속 바뀐다고 하셨는데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느끼시는 거는 떨어졌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시중금리는 내려갔지만 가상금리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된 거는 거의 없을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실제 진짜 잔금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에 또 대통령 그분이 이제 되시기도 해서 되게 지금 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좀 많이 이렇게 되게 관심 있고 궁금하고 약간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해야 될지를 좀 많이 연구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 4년 동안 사이클이 되게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참 불장인 시기는 언제였고 불황인 시기는 언제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건물을 19년도 연말에 계약을 했고 20년도가 되니까 정말 불장을 맞더라고요. 한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초반까지는 불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22년도 중반부터 말로 가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이제 고금리로 가면서 불장인 시장이 좀 많이 잠잠해졌죠. 그 불장인 시기는 어떨 때를 좀 약간 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금리가 올라갔거나 금리가 내려갔거나 뭐 이런 시기들 있잖아요. 분명 금리가 내려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무조건 뭐 금리 탓은 아니거든요. 이런 시장의 수요가 뭐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시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갔지만 뭐 여러 가지 규제들로 지금 쉽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릴 시기, 안 할 시기 이런 게 딱 있는 거잖아요. 오기 전까지 약간 시그널 같은 게 좀 있나요? 시그널이란 약간 거래 절벽? 일단은 이제 거래가 너무 막 활발하다 이러면 이제 규제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가 한번 되고, 그 뒤로 이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이제 한 몇 개월 가다가 또 이제 그게 또 좀 풀어지고 이런 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한 번 더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한 번 떨어질 걸 기대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주택시장에 뭐 이런 각종 규제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반영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이 경제가 좀 많이 안 좋다고 지금 안 느끼잖아요, 모두들. 근데 금리가 내려간 게 느껴지려면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느끼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거래절
절벽 시기라고 이렇게 제가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왜 거래 절벽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 너무 고금이었으니까 이제 그 왜 불장이었냐면은 그 코로나 때 20년도, 21년도에는 정말 2% 초반, 뭐 1%대 금리도 봤을 시기였는데 그 23년도부터는 정말 6%, 7%대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너무 무섭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금리가 2배 이상 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럼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제가 이 현업에 있잖아요. 매도인들하고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매수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지금 이제 좀 팽팽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매수자분들은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거래 한 3건을 진행을 했는데 2건은 다 법인이 사옥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매입한 그런 거래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신축용이었는데 매수자들이 아예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금매 위주로 조금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보다 싸다 느껴지면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 금리 떨어질 거고 매수자들도 좀 더 붙을 건데 조금 더 버텨볼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팽팽한 분위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항상 급매물을 잡아야 된다 해서 급매물을 잡아서 디벨롭 사업을 하는데 급매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대기하고 계시는 고객님도 되게 많겠네요. 네, 대기하고 계신 고객님들도 많고, 많이 보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정도 금액 되면은 지금 사도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이제 금액이 좀 다운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난주에 계약 한 건도 시중에 나온 금액보다는 조금 내고를 해서 한 거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고가 되면은 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디벨롭 시장은 신축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공사비가 오른 것도 이제 디벨롭 그 시장에도 좀 약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불장 때랑 비교하자면은 그때는 이제 공사비도 지금처럼 막 비싸지 않았고 저렴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일반적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지금 올라가면서 사실 진짜 신축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덤비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되게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시기. 네,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신축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지어진 거를 좀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그 시공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신축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축하신 분들 물건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물건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매수자분들도 계시죠. 이걸 조금 지금 호가에 내가 땅을 사서 신축을 한다면 이 금액보다는 더 이 금액이 나오거나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겠네? 라고 느껴지시면은 다 되어 있는 걸 좀 택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건물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공실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정말 문제가 공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15년간 이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런 시장은 또 되게 처음 겪는 상황인데, 강남에서도 통임대가 계속 수요는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공실인 건물들이 좀 많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안 좋구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시기에도 건물 투자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타이밍이 사실 이게 뭐 기다린들 또 그때 되면은 다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또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매도자분들은 금액을 또 올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잘 맞춰져 있는 건물이라든지 입지 좋은 곳들은 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임차 같은 경우에도 방금 공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신축된 건물, 리모델링 된 건물들도 임차가 맞춰진 그런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좀 그 옥석을 잘 가려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게 24년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25년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좀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요. 25년도에 부동산 호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쉽게 내년 초반에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런 규제들 때문에 부동산 심리가 막 이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려갔다고 수요자들이 몰려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 지역에 따라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 거래가 좀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밀당들을 하면서 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약간 보합일 것 같고 하반기부터 노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노리면 되나요? 이게 제가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건 아니지만 예상을 했을 때
건데 아무래도 보합이었을 때 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좀 너무 이제 주춤해 있다가 금리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소비를 한다면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현금이 들어올 거니까 그때 되면은 매수세가 높아지면은 또 이제 금액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를 노리는 것보다는 좀 시기를 봐가면서 토마토가 항상 얘기하는 남들이 안 살 때를 사라를 좀 시기를 보면서 그때 오히려 좋은 물건을 찾아서 금액적인 거로 내고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막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고정금리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하는 게 낫나요? 저는 고정금리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바로 내 금리에 적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고정금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막 엄청나게 뭐 금리가 막 갑자기 3%였다가 2%로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고정금리로 하는 게 이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낫나요? 부동산은 사실 경매 아닌 이상 뭐 그런 단기 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그런 불장 시기 빼고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불장 때였기 때문에 그 다음 년에 뭐 다다음 년에 2배가 됐던 거지. 사실은 최소 부동산은 5년에서 10년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디벨롭 하는 거를.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의 그 기간은 이 건물 투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너무 단기적 투자를 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짧으면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의 때도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언제가 제일 좋은 시기냐? 뭐 지금 뭐 하면 되냐? 뭐 언제 떨어질까요?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준비되어 있을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서 이 자금으로 어떤 걸 제일 좋은 걸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시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충분히 내가 공부가 됐을 때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도에도 좋은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물에 사랑을 주러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직접 다 치우시네요. 내 거라 생각하고 항상 왜냐면 이렇게 약간 들어올 때 이런 거 있으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미가 여기 있어. 봐봐. 거미를 거미를 살려줘야 되는데. 거미는 좋은 동물 아닌가요? 그래서 거미를 살려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벌레를 내가 잡아. 서 대표님. 지금은 벌레가 안 나오거든. 옛날에 바퀴도 벌레가 안 그래. 벌레 안 무서워하세요? 벌레 안 무서워. 벌레는 벌레보다 귀신이 더 무서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나오면서 이제 벌써 11월이더라고요. 11월도 벌써 이제 중반이어서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마무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이제 올해 마무리 잘함과 동시에 내년도 잘 준비하시면서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